안녕하세요, 와인강입니다. 지난 화이트 와인 1, 2편에서 소개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 3가지 품종에 이어서 오늘은 기타 화이트 와인 품종 9가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12가지 청포도 품종만 알면 화이트 와인을 고르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종류가 많으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종은 모스카토 품종입니다. 이 모스카토 와인 향을 딱 맡으면 그냥 꽃밭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꽃향이 강한 방향성 포도 품종입니다. 보통은 스위트하게 양조를 많이 하는데 단맛이 높다는 것, 포도 원료의 당도가 완전 발효를 안 해서 잔당으로 이 단맛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알코올로 이렇게 전량된 양이 적으니 당연히 알코올 도수는 낮게 됩니다. 또 스파클링 와인의 버블만큼은 아니지만 와인을 딱 땄을 때 따를 때 기포가 싹 올라올 정도로 버블감에 있어서 자칫 혀에서 느껴지는 지루한 단맛, 이 버블의 물리적인 터치와 함께 밸런스를 잘 이루게 되는 와인입니다. 영어로는 머스켓 화이트, 독일에서는 무스카텔러, 스페인에서는 모스카텔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모스카토라고 제목을 정한 거는 이태리에서 모스카토로 불리기 때문이거든요. 모스카토 생산 지역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이태리의 모스카토 다스티, 아스티 지역이거든요. 이 모스카토 다스티의 뜻은 아스티의 모스카토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포천 이동 막걸리 뜻입니다. 이동의 포천 이동의 막걸리라는 거죠. 라이트하고 약간 스파클링이 매력인 달콤한 와인으로 알코올이 낮아서 술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이 단맛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면 와인 입문용으로 참 좋은 와인이죠. 프랑스 남부 루시옹 지역에서 포티파이드 와인이 뱅두나 투렐이나 호주 빅토리아의 포티파이드 와인이 리코 머스켓의 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게베르슈트라미너 품종이 있습니다. 이 게베르슈트라미너 품종은 소비뇽 블랑의 변종이거든요. 이태리 북쪽에 위치한 티롤 지방의 남쪽에 있는 트라민 지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영어권에서는 게베르츠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독일어에서 게베르츠는 허브 또는 스파이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어권에서는 게베르츠라고 줄여 부르지 않고 트라미너라고 줄여 부르거든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게베르슈트라미너는 방향성 품종의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포도밭에 가서 이 포도를 보면은 포도 껍질 자체가 핑크에서 검붉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포도로 오해하기도 하거든요. 알자스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독일, 이태리, 동유럽, 미국, 호주 등에서 세계 곳곳에서 소량 재배되기도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15,654헥타르 중에서 프랑스에서 3,427헥타르, 몰도바에서 2,731헥타르, 독일에서 또 1,118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재배되는 거의 대부분은 알자스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거든요. 이 알자스가 독일 국경에 인접해 있고 과거에 독일 영토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독일어가 통용되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장미, 건포도, 아카시아, 향신료 등의 아로마가 좋으며 특히 리치 향이 또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 잔단감이 있는 세미 스위트로 양주되거든요. 그래서 매콤한 아시아 요리하고도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달달한데 알코올 도수는 또 높은 편이거든요. 우리 왜 이성을 만났을 때 처음 좀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 게베르슈트라미너 와인을 가지고 가면은 좀 말하기 좀 어색하고 쭈뼛쭈뼛할 때 달달하니 이 와인을 홀짝홀짝 드시다 보면은 알코올이 높으니까 긴장감도 좀 풀어주고 이 어색함도 풀어주는데 그만인 와인이거든요. 젊은 친구들 소개팅 갈 때 제가 작업주 와인으로 많이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피노그리 품종입니다. 부르고뉴가 고향인 피노그리 품종은 피노누아의 자연 변종이거든요. 청포도 품종이지만 껍질이 핑크빛부터 검붉은색까지 거의 회색빛 빛을 보여주거든요. 적포도인가 싶을 정도의 진한 컬러를 보여주고 사과 같은 상큼한 아로마와 함께 출신 지역에 따라서 견과류나 아몬드, 꿀 또는 열대과일, 메론, 망고 등의 아로마를 살짝 보여줍니다. 산도는 낮지만 비교적 높은 알코올 덕분에 이 바디감과 구조감이 좋은 와인이거든요. 또 코에서 느껴지는 향의 세기는 비교적 중성적인데 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미각은 상대적으로 강한 스타일의 와인입니다. 껍질에 컬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침용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로제 와인으로 양조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에이징 시켜서 마시기보다는 영 빈티지일 때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알자스에서 만드는 피노그리는 미디엄부터 풀바디와 함께 꽃향이 좋고 진한 스타일의 와인이라서 이 숙성을 시켜서 즐기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그라우부르군드라고 부르거든요. 바덴 지방이나 팔츠 지방에 가시면은 드라이하고 나이스하게 만들어진 와인이 많습니다. 특히 바덴 지방에서는 스위트한 스타일로 만든 와인을 루렌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태리에서는 또 피노그리치오라고 부르는데, 제가 한국에 귀국하기 직전인 2003, 4년 때부터 유럽의 이태리 피노그리치오 유행이 시작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많이 남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이태리 북쪽에서 주로 재배되며 수확을 좀 일찍 해가지고 과숙한 아로마를 좀 조절해서 향이 중성적으로 느껴지며 입안에서 산미는 좀 경쾌하게 느껴지는 스타일로 만들기도 합니다. 피노그리의 그리, 그라우부르군드의 그라우, 피노그리치오의 그리치오, 이 단어가 다 회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는 피노블랑입니다. 피노블랑도 피노그리와 마찬가지로 피노누아에서 자연 변종된 청포도 품종입니다. 독일에서는 바이스부르군드라고 부르고 이태리에서는 피노비앙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블랑, 바이스, 비앙코 다 흰색이라는 단어거든요. 샤르도네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며 20세기 중반까지 많이 재배되었지만 이 피노블랑보다 조금 더 일찍 성숙되는 샤르도네가 보트리티스균의 강한 성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샤르도네를 더 많이 재배하게 됨으로써 조금은 사양되는 품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과, 배, 망고, 파인애플, 견과류 등의 아로마를 보여주며 적당한 산미와 함께 경쾌한 와인부터 묵직한 와인까지 다양하게 양조됩니다. 이 미각에선 조금 중성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과숙한 포도로 만들었을 때는 이 신선한 빵 같은 풍미도 있기도 합니다. 수확 시 당도가 높아서 독일의 최고 등급인 프레트카츠 와인 생산에 많이 쓰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14,834헥타르 중에 독일이 6,062헥타르, 오스트리아가 1,992헥타르, 이태리 1,823헥타르, 프랑스가 1,232헥타르의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르너 품종입니다. 이 캐르너 품종은 저하고도 좀 인연이 있는 품종이거든요. 제가 6개월간 근무를 했던 바임스베르크 와인 연구소에서 새로 교배된 품종이거든요. 1929년에 트롤링어 품종과 리슬링 품종으로 새로 개량을 했고 1969년부터 새로 등록된 포도 품종입니다. 다양한 토양에서 잘 자라고 해발 800m에서 900m까지 포도밭에서도 잘 자랍니다. 독일에서 개장된 품종답게 싹이 늦게 트니까 꽃샘 추위에 강하고 한겨울에 냉해에도 내성이 강한 품종이며 수확량이 상당히 좋은 품종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4,070헥타르가 재배되는데 그 중에 3,584헥타르가 독일에서 재배되고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357헥타르가 재배된다고 하네요. 이태리에서도 83헥타르가 재배되지만 독일에서 거의 대부분 재배되고 있습니다. 질바너 품종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높은 산도와 함께 리슬링 품종하고도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캐르너의 컬러는 다망색부터 골드 컬러까지 다양하며 사과, 복숭아, 그레이트프루트, 망고 같은 열대과일, 약초나 캔디 같은 아로마를 보여주며 신선하고 라이트한 상큼한 와인부터 미디엄 바디 와인까지 다양하게 양조됩니다. 리슬링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산도를 보여주며 이 바디에서는 좀 더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와인입니다. 프레트카츠 와인 등급의 고급 와인을 생산하면 좀 견과류 뉘앙스도 있으며 모스카토 아로마가 배어 나오지만 좀 강하고 섬세한 와인이 양조되게 됩니다. 이 1997년 빈티지의 캐르너 품종과 리슬링 품종 두 개 비교하시면은 그 차이를 잘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질바너 품종입니다. 잘 익은 사과나 바질, 풋풋한 즙 등의 아로마를 은은하게 보여주는 이 질바너 품종은 풍미가 강하지 않고 오히려 중성적인 풍미를 보여주거든요. 산미가 높고 자연적인 당도가 높은 품종으로 절제된 수확과 훌륭한 양조 스킬을 만났을 때 때로와의 특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엘레강스한 와인으로 탄생할 수 있기도 하죠. 2015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6,693헥타르가 재배되고 그중 독일에서 4,545헥타르, 프랑스에서 1,046헥타르, 그 다음으로 스위스, 슬로바키아, 체코에서
각각 250, 208, 140헥타르 등 소량 재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알자스에서 많이 재배되고 2006년부터 알자스의 그랑크리 품종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라인헤센과 프랑켄 지방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으며 4월이 되면은 흰색 아스파라거스가 수확이 되는데 레스토랑마다 이 시즌 한정 메뉴가 하나 더 생기거든요. 이 흰색 아스파라거스가 슈파르겔이거든요. 이 슈파르겔하고 복스보이틀에 담긴 질바노 와인이 세트로 판매되는데 이 시기에 독일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 시즌 한정 메뉴 꼭 맛보세요. 프랑켄 지방에서는 이 복스보이틀이라는 병에 판매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병을 급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이렇게 제가 복스보이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필 회사인 파버카스텔사의 한국 에이전트를 위해서 제가 전량 수입 대행을 했던 와인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복스보이틀 자체가 되게 병 모양이 다르죠. 얇고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봉기 대표님께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에 후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와인들은 그런 행사의 후원용 와인으로 쓰입니다. 이 와인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파버카스텔 행사에 참여하시면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미옹 품종입니다. 세미옹 품종은 골드 컬러의 얇은 스킨 덕분에 다른 병충해에 비교적 내성이 있지만 보트리티스균과는 참 친한 품종이거든요. 태양이 강한 지역보다는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지만 밤이 서늘한 때로와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품종이겠지만 소테른의 귀부 와인을 맛보신 분이라면 이 세미옹은 당연히 맛보신 겁니다. 세미옹은 좀 무겁고 산도는 낮고 입안에서 좀 오일릭한 텍스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귀부 와인의 대명사 샤토티캠 같은 와인에 서비뇽 블랑, 미스카텔 품종과 함께 보르도의 귀부 와인의 블렌딩 품종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19세기 초반에는 호주에 처음으로 심어졌고 1820년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90%까지 이 세미옹이 심어졌다고 하니 재배하기도 쉽고 때로와 적응력도 막강해서 엄청나게 심어졌었죠. 근데 시장성도 급격히 약화되면서 지금은 남아공의 1% 정도의 재배 면적을 가지고 겨우 명백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호주에선 다양한 스타일이 양조되고 샤르도네나 서비뇽 블랑과 블렌딩을 하기도 합니다. 드라이 와인의 경우 레몬이나 라임 같은 시트러스 그리고 청사과 아로마를 보여주며 병입 후에 숙성된 와인의 경우 진한 옐로우 컬러의 식빵을 구운 듯한 부케에 또 꿀의 캐릭터를 보여주며 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복합미는 부드러운 산미와 함께 피니쉬를 길게 이끌어주거든요. 프랑스 론 지역에서 생산되고 전 세계에서 곳곳에 재배되는 비오니에 품종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토착 품종이나 샤르도네하고 블렌딩을 하기도 하지만 꼬트로티 AOC에서는 시라하고 섞어서 컬러와 아로마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샤르도네와 비슷하게 바디감이 강한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산도는 약하지만 샤르도네보다 살구, 복숭아, 배, 제비꽃 등의 아로마와 함께 미네랄 풍미가 좋은 품종입니다. 또한 꽃향이 좋은 품종이지만 양조 후에 한 3, 4년 지나면은 이 비오니에 품종의 특징인 플라워 향이 빨리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령이 오래된 묘목으로 생산하거나 절제 수확이나 늦은 수확을 통해서 생산된 고품질 와인의 경우 숙성 후에 마시기도 하지만 보통의 비오니에 와인의 경우에는 영할 때 마시는 게 좋습니다. 프랑스의 꽁드리우 AOC에서는 100% 비오니에로 와인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꽁드리우 비오니에의 클론은 다른 지역의 비오니에 품종보다 포도 알맹이가 작고 생산량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복숭아나 건조된 과일, 스타프루트, 멜론 등의 캐릭터가 좋으며 샤르도네와 비슷하게 구조감이 좋은 와인입니다. 근데 오크 숙성을 너무 과하게 하면 과한 오크 풍미가 지배적일 수도 있는 품종이어서 와인 메이커의 스킬이 참 중요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슈냉블랑입니다. 프랑스의 루아르 지역이 원산지인 슈냉블랑은 높은 산도를 가져서 스파클링 와인부터 디저트 와인까지 다양하게 양조되거나 다른 품종하고 블렌딩을 하며 산미의 밸런스를 더해주는 품종입니다. 리슬링하고 비슷하게 다양한 스타일로 양조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7,707헥타르의 재배 면적이 있고 프랑스 9,432헥타르, 아르헨티나 2,157헥타르 등 루아르, 그러니까 프랑스를 제외하면 남아공이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네랄 풍미가 좋고
녹색 자두, 또 설탕에 졸여서 케이크 장식용으로 쓰이는 알젤리카, 또 꿀 등의 아로마가 좋습니다. 루아르벨리의 슈냉블랑 와인은 사과, 녹색 자두 아로마와 함께 테로아에서 반영된 꿀, 아카시아, 모과 등의 아로마가 특징이기도 합니다. 신세계이자 슈냉블랑의 대표 생산 국가인 남아공 슈냉블랑의 경우 바나나, 구아바, 배, 파인애플 아로마가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화이트 와인 편 3편을 통해서 12가지의 청포도 품종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와인의 90% 이상의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확률일 것 같지만 제가 리서치를 직접 자세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90%라고 겸손한 척 좀 하겠습니다. 몇 편을 통해서 업로드한 이 품종편 시리즈가 우리 와린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와인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